이번 시간에는 첨단 기술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점유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실적하고도 연결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중국이 싸구려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말이 많고 뭐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수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하나씩 다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뭐 개괄적인 거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BYD가 1위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휴대폰이 여러분 지금 삼성, 애플이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현재는 사실상으로 중국에 있는 BBK 그룹 걔네가 1위를 먹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뉴스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BBK 그룹이 현재는 점유율상 1위다. 다만 애플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플은 휴대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OS를 가지고 있거든요. iOS라는 그 안에 구동되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있듯이. 근데 이제 그것도 화웨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베끼기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베끼든 어떻든 간에, 중국에서 여기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애플이 받을 타격이 굉장히 애플뿐 아니라 구글도 타격이 큽니다. 테슬라들 중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데, 현재 이제 그걸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테슬라는 아직 10위권에서 약간 밖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조차도 지금 비아디나 다른 애들이 거의 상위권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래도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약간 양강체제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독주라고 있죠. CATL이 홀로 앞서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로봇 요거 드론, 요거는 몇 가지 사진만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게임도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 중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중국에 나온 게임과 비교하면서 오로지 우리나라 게임은 뽑기에만 어떤 뭐 카지노 같은 그런 시스템만 돼 있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9시 뉴스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듣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들에서 떠드는 내용이랑 실제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어떤 뉴스들은 심지어 중국을 반대로 과장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저평가였을 때가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제 기억으로 5만원 아래일 때예요. 그때는 또 중국에다 잡아먹힌다고 막 까내리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뉴스들 하니까, 여러분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나와 있는 글로벌 점유율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팩트니까요. 24년 작년 초부터 말씀드렸죠. BYD가 1등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테슬라 넘은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휴대폰의 최근 변화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삼성, 애플, 샤오미입니다. 보통 이 3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1위가 걔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가 비보랑 오포거든요. 비보랑 오포 합친 게 BBK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애들인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비보와 오포, 여기에 리얼미하고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18%인데 여기에 리얼미나 원플러스까지 하면은 BBK가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샤오미까지 중국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여기도 석권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포든 비보든 얘네를, 특히 오포를 제가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 방법을 중국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고 해서 주위도 모르겠다. 혹시나 여러분 오포나 비보에 투자할 수 있는 걸 아시는 분은, 아니면 BBK 그룹에라도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화웨이를 조금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애플에서 iOS를 만들듯이 얘네 하모니 OS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구글과 애플이 깡패였죠.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인수해가지고 점유율을 거의 70% 육박하고, 애플은 또 애플만의 세계를 한 30% 정도 먹고 있었는데, 그 둘이 뭐 게임을 다운받아서 쓰게 되면 다운받을 때 한 30%의 수수료를 떼가지 않습니다. 30%는 사실은 도둑놈들이거든요. 제 생각에 도둑놈들인데, 만약에 휴대폰의 OS가 점점점 다양해질수록 그런 가격들은 싸지고, 이게 발전되게 되면은 구글이든 애플이든 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이걸 개발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 OS 개발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세 번 자율주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하면 사람들이 테슬라를 많이 떠오르기 하죠. 그죠? 로봇택시든 많은 게 있는데, 사실은 하지만은 이걸 평가하는
순위가 있는데 아직도 테슬라는 한 10위권 약간 밖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조선일보 뉴스거든요. 보수의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중국의 약진이 보이세요? 여러분 BYD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이 아래 또 중국이 진입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지금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2020년도만 해도 중국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투탑 체제였어요. 그래도 중국 좀 앞서긴 했는데 이 투탑 체제에서 지금은 완전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1위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중국. 제가 이 양극재 버블을 만들면서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BYD가 얘네 원래 배터리 회사 아닙니까?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지금 11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배터리 아저씨를 비판하면서 그냥 다 작전성이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양극재 1위 업체들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작전이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나중에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고점을 맞게 될 거다. 그 중에 경고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NF였죠. 테슬라랑 대규모 계약 체결한 그게 고점이었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제가 테슬라가 카운터파트 해주는 거 보고 이거는 월가에 여기에도 월가가 관여됐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봉이나 나스닥봉에 빠지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실적 기반이 되어야지 주가 기반이 되면 안 돼요. 나스닥이 오른다고 나스닥을 좋게 본다거나 그래서 중국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나쁘게 보는 거 안 돼요. 철저하게 실적 대비해서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중국의 실적이 나빠질 텐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자 보세요. 수년간 중국이 발전해 왔고 그럼 수년간 안 좋아진 게 다른 나라들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침체가 오더라도 중국이 나빠지겠어요? 미국이 나빠지겠어요? 물론 중국에서 많은 회사들을 빼가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BYD가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건설하잖아요. 미국에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은 반면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면은 미국이 저렇게까지 규제를 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규제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일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에 아까 화해에서 잠깐 보였듯이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을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로보택시도 여러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BYD요.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재작년이구나. 전기차 무덤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이게 너무 다 버려진 거고 해서 제가 실제로 중국에 사는 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 중국은 전기차 망했냐? 했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만큼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그 친구가 말하기를 테슬라도 중국에서 명함을 못 내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한테 한 2억, 1, 2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전기차 살 것이냐 물어봤더니 걔가 저한테 샤오퐁 사고 싶다 그랬어요. 테슬라는 뭐 전반적인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고급성이라든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탔을 때 그 고급 느낌과 그 안에 있는 전자 설비나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중국의 고급차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 친구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샤오퐁입니다. 요런 똑같은 게 만약에 테슬라에서 나왔다면 또 난리를 쳤겠죠. 여기 차에서 이런 드론이 나와가지고 이 드론으로 얼마나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차가 샤오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가 있는 제 친구한테도 얼마 전에 카톡이 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싱가포르 얘기입니다. 여기선 BYD가 천지다. 타보니 나쁘지 않던데 대륙의 실수일 수도. 제가 지금 영상에서 떠든 내용을 대충 이렇게 제가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있어요. 중국에 아는 사람 없냐고. BBK 그룹에 추천 방법 찾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웨이나 BBK 그룹이나 여러 BYD는 늦었나. 하여튼 저도 먼 거의 그 식견을 도저히 정말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 거 BYD가 어떻게 테슬라를 넘을 줄 그분은 아셨을까. 그리고 그 먼 거가 죽는 날까지 투자했던 게 바로 알리바바죠. 그래서 알리바바하고 중국에 투자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이념에만 사로잡혀서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그 말씀은 맞죠. 여러 말씀 중에서 뭐 공산주의에 투자했다가 그 뭐 자산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니까는 올인해서 투자하라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2030년에 지금의 제2의 나스닥처럼 그렇게 오를
나라가 어쩌면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는 이 점유율하고 실적하고 이런 것만 보고 장투할 품목을 정하도록 하고요. 제발 주식을 9시 뉴스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테슬라는 작전주고요. 작전주 차트만 많이 봐온 재물에서는 수천 가지 급등주 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양을 가진 애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이 큰 단기에 오르는 걸 쫓아가던 개미들은 다 망했고요. 멍거나 버핏처럼 저평가를 떨어지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을 끝까지 장투한 그들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더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올랐기 때문에 씨알도 먹히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